일하기 싫은지를 먼저 물어봐야지. 왜 일하기 싫은지를 알아야지. 일을 하기 싫거나 뭐 일을 하고 싶거나 상관없이 회사에 가면 우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일을 하는 거고, 사실 직장인들 중에 정말 와, 일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한 사람들이 100명 중 몇 명이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네. 사실 나도 지금은 누가 나한테 일을 시키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땐 안 해. 사실은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땐 안 해. 그런데 또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안 하고. 회사라는 게 참 좋은 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일을 하기 싫어도 회사에서는 일을 시키거든. 그래서 내 마음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그러니까 내가 남의 일을 대신 해주고 돈을 받고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활동이 가능한 게 회사라고 생각해. 기업이라는 게 그래서 뭐 평가, 보상, 승진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보통 고가 시즌 전에 일을 제일 열심히 한다? 일을 1년 내내 열심히 안 한 사람도 이제 뭐 평가 시즌이 다가오면은 막 급하게 실적을 만들고 급하게 막 일 절 내가 한 것처럼 막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외적 동기 요소인 거지. 그런 시스템이 없어도 팀장님한테 혼날까봐, 팀장님한테 한 소리 들을까봐 뭐 매일매일 아침에 데일리 회의를 하는 회사도 있고, 뭐 매일매일 회의를 하는 회사를 내가 다녀본 적이 있어. 근데 거기 아침마다 나 오늘 뭘 할 거고 어제 뭐 했고 이런 걸 보고해야 되는 회사가 있었는데, 아니 스타트업이었어. 내가 당혹스러운 거야. 매일매일 나는 할 일을 보고할 만큼 있지 않거든. 그러니 퇴근쯤에 내가 오늘 일을 너무 안 했다 싶으면 팀장님한테 물어봐. 나 내일 할 거 없냐. 나 요즘 좀 놀고 있다. 또 사람이 그런 부끄러움이 있거든. 그런 회의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 오늘 이거 할 거고 저거 할 거고 막 이러는데 나는 할 말도 없으면 괜히 노는 것 같고, 인간이 그런 걸 견디기 되게 힘든 것 같아. 회사가 그런 보고 회의를 만들어 놓는 이유도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은 나의 뭐 일하고 싶다, 일하기 싫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사실 곳곳에 숨어 있지.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서는 그렇게 근본적으로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HR팀이 궁금해하진 않는 것 같아. 오히려 지금 어떤 한 팀에 일이 100이라고 하면은 한 친구한테 업무가 50이 가 있지 않나, 나머지 두 친구는 25만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단순히 일의 가짓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겉보기에는 가짓수가 한 개인데 난이도와 이런 복잡성을 생각하면은 한 100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야.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일을 잘하는 친구들에게 주는 거지. 그리고 또 아닌 부분을 또 나눠서 또 그 친구를 서포트하게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지금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을까 라는 걸 HR에서 궁금해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걸 궁금해할 때가 있지. 그 케이스인 것 같아. 일을 너무 잘해왔던 친구가 갑자기 뭔가 퍼포먼스가 떨어졌을 때, 반대로 일을 안 하는 친구가 기본적인 일조차도 안 할 때, 그러니까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발견될 때가 있고, 평소에 너무 잘했는데 갑자기 얘가 뭔가 휴가도 자주 쓰고, 사실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잖아. 이 친구 요즘 조금 뭔가 마음이 딴 데 가 있구나. 그리고 뭐 표정에서도 읽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에 어떤 그 사람의 기대치보다 떨어져 있는 걸 느낄 때, 그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일이 너무 어렵나? 저 일이 좀 본인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나? 뭐 다른 이유가 있나? 그때 고민을 시작하는 것 같아. 저 친구는 그래도 저 정도 일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안타까운 얘기지만 만약 저 친구가 월급을 200 받고 있어. 그럼 200만큼의 일을 주고도 만족을 하겠지. 근데 저 친구가 월에 500을 받고 있어. 근데 일을 200 받는 친구들보다 안 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럴 때는 이제 뭐 내보내야겠다라는 것보다 저 친구가 본인이 받는 보상만큼 일을 더 시켜야겠다. 그렇게 안 한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있을까? 근데 그럴 때도 사실은 대기업에서는 HR 담당자가 그런 사람 마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 물론 나도 대기업에 있을 때 면담을 많이 했지만 되게 1차원적인 면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저 부서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팀장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하는 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뭐 나도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저희 인사팀장 얘기해 볼게요. 막 이렇게 그 안에서 그냥 1차원적인 얘기를 하면 1차원적인 솔루션을 두려고 하지. 그렇게 힘드시나요? 막 그런 질문을 하지 않거든. 근데 스타트업에서는 그런 보상 체계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한뎁스 질문을 하긴 하는 것 같아. 근데 결론적으로는 전에 스타트업에서도 얘네들끼리 모아놓고 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그걸 막 적어보자. 한동안 막 스타트업에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뭐 OKR 이런 게 많이 유행이었잖아. 막 일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많이 시도해봤는데 대부분 실패했어. 일의 목적을 찾는다라는 게 그냥 머리로 나 뭐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를 여러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느낀 게 결국 그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즐거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 우리가 사실은 직장인들이 뭐 내 나이도 지금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 10년 했다라고 인생 다 산 거 아니잖아. 과연 나 일이 정말 내 천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직장생활 10년 하고 있겠지. 그런 사람들 아주 복받은 케이스인 거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 이른 나이에 자기 적성을 발견해서 그런 사람들 아주 복받은 케이스지. 근데 대부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너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워? 이런 질문보다는 그런 친구들에게 일을 더 많이 시켜보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은 들어. 이 사람이 많은 일의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지. 이전에 영상을 하나 찍으면서 대기업에서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왜냐면 대기업에는 우선 팀이 많잖아. 그 회사 자체 인사팀이 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사팀 안에서도 직무가 6개, 7개로 세분화돼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인사 업무가 싫으면 저 인사 업무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기회가 있어. 그래서 좀 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좀 대기업이 그런 장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기업은 그렇다고 한 사람이 나 직무를 바꾸고 싶어요. 오케이, 너 내일부터 저거 해. 이러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든. 왜냐면 바로바로 부서를 옆 팀에 옮기고 이럴 수 없잖아. 근데 스타트업은 세분화가 돼 있지 않은 대신에 업무의 경계가 없어. 그래서 이걸 하다가 그냥 내일 내가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 근데 또 그런 선택이 쉽지 않은 게 대기업처럼 직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 같은 일을 하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와 저 일에 하는 거에 좀 다른 점도 스스로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아는 친구들은 막 여러 일을 흡수할 수 있지.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한 친구들은 그냥 이것도 잡일, 저것도 잡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나 일하기 싫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회사를 나가야지. 쉬던가 휴직을 해야지. 근데 지금 하는 일 좀 마음에 안 들어. 두 가지 케이스인 것 같아. 사람과의 갈등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케이스는 뭐 팀을 바꿔준다든지, 뭐 팀장한테 뭐 이런 면에서 저 친구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럼 면담으로 풀 수 있지만 일 자체에서 흥미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일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더 뭐가 더 어울릴지. 근데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면 절대 답을 못 찾을 거야. 너 나랑 맞나?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면은 인간이 참 똑똑해. 안 맞는 이유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어.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일이 맡겨졌을 때는 그 생각을 다 지우고 그냥 이거는 내 일이야, 100% 들어가 봐야지.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경험이 쌓여야지 나 이 일이 참 나랑 맞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해보고, 운동도 그렇잖아. 내가 필라테스를 배우고 싶어. 한 2주 해보고 나랑 안 맞아. 또 수영 2주 해보고 이거 안 맞아. 이게 아니거든. 적어도 3개월, 6개월 정도는 진득하게 그 운동을 해보고 나서 이게 내 몸이랑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랑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부패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그때는 일 자체가 하기 싫다도 있었지만 좀 팀장님과의 관계가 더 문제가 있긴 했어. LG 전에 삼성에서의 나의 팀장님들은 되게 나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았거든. 나를 막 정말 진짜 나한테 아침에 일을 시키면
2시간 후에 야 너 그거 다 했어? 점심 먹고 야 너 다 했어? 다 했어? 막 그리고 그런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막 다른 일들이 막 쳐들어오고 이거 오늘까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한동안은 어떤 뭐 지금 내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팀장님이지만 그분이 범석아 너 이거 다 했어? 하면은 내가 그때마다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타이레놀을 먹었어. 범석아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저런 팀장이라면 내가 너무 힘들구나. LG는 정반대였어. 일의 속도가 되게 늦었고 내가 일을 진행하는 시간보다 그 일을 진행한 거를 의사결정 받는 시간이 훨씬 길었어. 전 팀장은 막 나를 그렇게 해도 내가 결과물을 보여주면 바로바로 의사결정 딱딱딱 해주고 야 이거 틀렸어 이거 다시 와 이런 사람이었는데 새로운 팀장은 의사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 사람이었지. 그래서 나는 이런 팀장과 더 좋은 관계에서 일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관계도 마찬가지야. 일처럼 모르겠어 지금 와서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당시 내가 그 팀장과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서 팀장님이 나한테 뭐 시키면 저 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지내진 않았거든. 그래도 시키는 건 다 해가고 물론 아주 즐거운 표정을 보여드리지 못했을 거야. 근데 그래도 내 역할이잖아. 저 사람의 일을 내가 덜어서 해주는 게. 그래서 그걸 수행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저런 팀장이랑 안 맞구나를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가 나 일 하기 싫으니까 안 해. 일 하기 싫으니까 대충 할 거야. 이런 마인드면은 절대로 당신이 어떤 일에 즐거워하는지 찾을 수 없을 거다. 나는 그게 HR의 메인 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HR을 생각하면 본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 근데 사실 그런 역할은 HR뿐만 아니라 뭐 동료가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자기 팀장이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결국 HR이 상담사가 아니거든. HR의 역할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심리 상담사가 아니야. 뭐 코치가 아니야. 물론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으면 좋지. 결국 HR은 기업이 비즈니스를 잘 하게 사람들을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이유가 어떤 좀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럼 좀 그런 부분을 건드려 줄 수 있는 거지. 그게 확실한 차이인 것 같아. 나는 이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나는 이 회사, 이 팀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즐거워해야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완전 접근 포인트가 다른 거거든. 근데 좀 놀란 것도 있다. 내가 한 번은 동료한테 당신은 회사를 왜 다녀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사람 만나러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좀 충격을 먹었어. 근데 사실은 나도 그렇다. 내일 회사 간다 생각하면 점심 누구랑 먹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일하다가 친한 동료들이랑 산책도 가고 이러면서 리프레시도 하고 나도 그런 활동을 하지. 근데 그걸 하려고 회사를 가진 않거든. 근데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답을 하는 거야. 사람 만나러 간다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 내가 그렇게 점심시간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밥 먹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잠깐 근무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하는 것도 잠깐 쉬고 또 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거든. 산책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가 지금 HR이 저 사람이 힘들어해서 저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빨리 마음이 채워지고 행복해져서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인 거지. 그리고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행복하다라는 게 이 행복이 아니라 결국 일을 잘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 일을 재밌게 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고 일하기 싫은 회사원은 직장에서 행복할 수가 없거든. 결국에 HR의 역할 다시 말하면 직원들을 일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전에 배민을 되게 가고 싶었어. 왜냐면 뭐 되게 오피스도 이쁘고 복지도 너무 좋고 그런 모습 때문에 배민을 가고 싶었거든. 그렇게 복지 많은 회사,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 토스, 뭐 사내 미용실도 있고 밥도 공짜로 줘, 카페테리아도 너무 좋아. 근데 그런 복지가 좋아서 다니고 싶다가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복지를 만들었을까? 걔네들은 정말 빡세게 일하거든. 미용실 갈 시간도 없을 만큼 일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복지를 해주는 거야. 그래, 너의 그렇게 빡세게 일해줘. 대신 너의 딴 데 스트레스 안 받게 회사에서 미용실도 만들어줄게, 밥도 줄게, 계속 일만 해줘. 이래서 그런 복지가 생기는 거지.
아 우리 회사 복지 좋은 회사 만듭니다, 직원들이 행복합니다가 아니야.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되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정말 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도 이제 스타트업에서 하도 리크루팅이 안 되니까 회사의 복지를 강조한 적이 있었어. 뭐 아침에 뭐 샌드위치를 줍니다, 점심시간이 뭐 1시간 반입니다, 이런 거를 내세웠는데, 결국 그런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도 일을 잘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복지를 이용 잘 안 한다. 그래서 정말로 좀 안타까워. 저 친구들을 위해서 저 복지를 만들었는데 친구들은 일에 허덕여서 점심시간 1시간 반을 잘 즐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 번은 후회한 적이 있어. 그래서 한 번은 우리 팀끼리 회의를 하면서, 야 우리 이렇게 우리를 외부에 알릴 때 복지만 너무 강조하지 말자, 우리의 치열함과 좀 균형 있게 알리자라고 그런 회의를 했던 기억도 나. 나는 밝히는 게 좋다. 근데 그 밝히는 게 저 일하기 싫어요 이렇게 밝히는 거는 너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일하기 싫다는 본인의 그냥 감정 생각이거든. 그래서 오히려 남들에게 그걸 밝히려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일을 하기 싫다, 그리고 좀 더 나가자면 그리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회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러 오는 곳이잖아. 일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일이고, 근데 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지 않아요. 그거를 그 상대방인 당신한테 일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면은 그건 정말 백해무익인 말이지. 근데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지. 다시 HR의 역할로 돌아간다라면 그런 말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문화를 좀 조성하는 것, 그런 것도 HR의 역할 중 하나는 분명히 될 수 있겠네. 실제로 그런 시도를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익명으로 고민을 받는다,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뭐 토스나 이런 데는 뭐 대표가 익명으로 이렇게 쪽지를 다 콜렉팅 해가지고 되게 개인적인 부분부터 조직적인 부분까지 그거를 전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해주는 뭐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지. 왜냐면 어려우니까. 있었을 것 같아. 뭐 나의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해줬을 수도 있을 거고, 같은 팀원, 주니어 팀원도 그런 얘기를 해줬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나도 내가 왜 힘든지 몰랐고 퇴사하고 나서야 알았거든. 에너지가 갈릴 수밖에 없었어. 나도 인간이잖아. 인간으로서의 나는 내 친구들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같이 위로도 해주고 이러고 싶지만 내 역할은 그렇지 않거든. 물론 내 역할이 뭐 도와주지 않는다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이런 조직의 퍼포먼스와 이런 걸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안 힘들었으면 좋겠는 이유가 이 조직이 퍼포먼스를 잘 내기 위해서야. 그래서 나도 판단을 해야지. 이 친구한테 내가 시간을 쓰는 거와 조직의 퍼포먼스를 낼 만한 친구들한테 시간을 쓰는 거와, 근데 이게 아주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로는 역할로서의 나의 모습과 역할이 없는 인간적인 나의 모습을 구분해서 일하면 베스트지. 근데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 나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좀 뭔가 본래의 나의 자아와 역할 자아가 부딪히면서 에너지가 고갈됐는데, 그 시점에 만약 내 옆에 동료가 이거를 콕 집어줘서 코렌, 이래서 코렌 되게 힘들어한 것 같아, 되게 고생했으니까 잠깐 있고 좀 쉬다 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줬으면 나 그랬구나 라고 잠깐 재충전하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나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퇴사를 결정했고, 그 사람들도 같이 막 당황했고, 그리고 그들도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잖아. 우리 팀들은 아마 그들도 같은 일을 하면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본인들도 몰랐을 거야. 그냥 힘든 건 힘든 거고, 그리고 뭔가 착각도 했겠지. 이들보다 내가 좀 더 나는 리더니까.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그래도 좀
역할과 자기 자아 사이에서 좀 균형을 맞출 수도 있지만 나는 리더로서 역할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더 나의 본래 모습보다 역할에 충실했지. 그래서 이들은 원래 꼴은 저런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실제로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 냉혈인간 같다라는 말도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 퇴사를 하고 퇴사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되게 나의 다른 면모를 많이 봤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네. 누군가 옆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좀 더 에너지를 채우고 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정말 휴식의 중요성을 아주 낮게 보는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그 상황에 돼 보니까 휴식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근데 휴식이라는 게 그냥 놀러 가는 게 휴식이 아니거든. 그냥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휴식인 것 같아. 좀 비우는 게 휴식인 것 같아. 뭔가 그냥 힘들어. 일도 하기 싫어. 내 팀원들이 일도 안 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도 받아. 내가 왜 스트레스도 받는지 모르겠어. 왜 일을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렇다면 잠깐 내려놓고 잠깐 일을 내 머리에서 지워놓고 좀 휴식을 채우고 온 다음에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 스스로 남한테 나 일하기 싫어가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 나 스스로한테 내가 왜 일을 하기 싫지? 이런 일을 하면 좋은 건가? 그냥 내가 일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좀 고가를 못 받을까 봐 불안한 건가? 그냥 저 친구가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좀 창피할까 봐 일을 피하고 싶은 건가?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일을 하기 싫은 건가?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일을 하기 싫다라는 군원이 나 스스로가 파악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상태로 외부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마저도 어렵다. 그럼 최근에는 나도 사실 요즘 막 코칭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자격을 준비하면서 나도 코칭 상담을 많이 받거든. 이렇게 일을 하기 싫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런 외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